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함수는 많은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단원이기도 한데 이제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정의, 그러니까 어떤 개념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또 의외로 가장 쉬운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거, 얘는 이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텐데, 자, 일단은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교과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함수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연을 간다고 합시다. 공연을 가는데, 자, 티켓이 이렇게 있고 티켓이 10,000원이에요. 자, 티켓이 10,000원이다. 공연의 티켓이 10,000원인데 여러분들이 한 명이 가면 얼마죠? 10,000원이에요. 한 명이 가면 10,000원. 두 명이 가면 20,000원. 그렇죠? 두 명이 가면 20,000원. 세 명이 가면 30,000원. 세 명이 가면 30,000원. 자, 이렇게 명수가 정해짐에 따라 티켓의 총 가격이 정해지죠. 그쵸? 이런 대응 관계. 명수가 이렇게 명수에 따라서 티켓의 총 가격이 대응되잖아요. 이런 그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양은 뭐예요? 명수.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티켓의 총 가격. 요 두 양 사이에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하고,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라고 하고 얘를 이제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전에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두 개를 배웠죠. 자, 티켓의 총 가격, 얘를 미지수를 y라고 합시다. 그리고 명수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y는 어떻게 되죠? 만 x 이렇게 되죠. 만 x. 한 명이면 10,000원, 두 명이면 20,000원. 자, 다시 x가 1이면 10,000원이죠. 여기다 얘는 만 곱하기 x잖아요. 만 곱하기 x. 그래서 x가 1이면 10,000, 2이면 20,000, 3이면 30,000. 이렇게 하나의 양이 정해짐에 따라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이 x와 y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할 겁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본론을 먼저 말한 거예요. 함수가 무엇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함수가 무엇이냐면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긴 대응 관계인데, 요 말이 또 들어갑니다. 요 말이 하나의 양이 정해짐에 따라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의 함수는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이 뭐 짜장면집을 간다고 해도 한 그릇에 4,000원이면 한 명이 가면 4,000원, 두 명이 가면 8,000원, 세 명이 가면 12,000원. 이렇게 명수와 짜장면 가격의 대응 관계. 뭐 조금 더 복잡하게 말하면 뭐 선생님이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뭐 이런 소리 관계도 함수고요. 함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계,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긴 대응 관계인데 하나의 양이 정해짐에 따라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하고, 우리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아까 티켓 가격과 명수에 따라서 우리가 y는 만 x로 이렇게 식으로 썼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를 그래프 그리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를 배웠잖아요. 반비례는 안 배웠나? 그래프를 배웠고, 이것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죠.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복잡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기가 좀 가파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y는 만 x 이렇게 되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만,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만이라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그래서 교과서 98페이지 한번 준비 학습을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99페이지 생각 열기 한번 같이 봅시다. 빈병 하나당 보증금을 70원 준대요. 70원. 자, 그러면
빈병의 개수를 우리는 미지수 x라고 하고 보증금을 미지수 y라고 뒀을 때 이렇게 미지수를 두는 게 또 중요합니다. 미지수 y라고 했을 때 그 x와 y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빈병이 1개면 보증금은 70원. 그쵸? 빈병이 2개면 보증금은 140원인데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70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죠. 빈병이 3개면 210원이에요. 210원. 그쵸? 210원이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70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죠. 빈병이 4개면 280원이고 얘는 70 곱하기 4원, 280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굳이 이렇게 썼냐면 얘는 70 곱하기 1이죠. 그쵸? 70 곱하기 1. 왜 굳이 이렇게 썼냐면 x와 y의 미지수를 뒀잖아요. 지금 x와 y의 관계식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은, 그래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느냐? 보증금은 70x원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x가 1이면 보증금은 70원, x가 2이면 보증금은 140원. 자, 이렇게 식으로 쓰고 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x가 빈병이 몇 개일 때 보증금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병이 뭐 140개다. 그러면 빈병이 140개면 보증금은 얼마다? 70 곱하기 140 이렇게 돼서 009 이렇게 9,800원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y는 9,8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함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함수는 뭐냐면 하나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y는 fx라고 쓰는데, 자, 왜 이렇게 쓰냐면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했죠.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에요. 펑션. 네. 펑션이기 때문에 앞 글자 f를 따서 이렇게 f, y는 fx라고 씁니다. 자, 다시 여기 요 예시를 다시 한번 보면은 빈병의 개수, x의 값이 하나씩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이렇게 정해지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했고요. 그래서 y는 fx라고 씁니다. y는 fx라고 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우리가 얘가 x가 몇일 때 y의 값인지 이렇게 쓰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y는 fx라고 했죠. 이때 이렇게 쓸 수 있죠. 빈병이 140개이면 f 140은 9,800원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보기가 더 좋잖아요. 빈병이 100, 우리 여기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빈병의 개수 x였잖아요. 그래서 빈병이 140개일 때는 9,800원, 빈병이 100개일 때는 7,000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대응 관계를 보기 좋게 쓰는 걸 y는 fx 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해도 되고요. 이렇게 표기해도 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다 쓸 거고, 네, 요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얘는 조금 더 뒤에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함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지수는 y랑 x를 쓰고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정해지는 그 대응 관계를 여러분들은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교과서 99페이지에 써 있는 거를 같이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두 변수 y와 x에 대해서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요 말이 중요해요.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져야 돼요.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지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개, 세 개 이렇게 정해지면 안 돼요.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한 개만 정해지는 관계를,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런다? y를 x에 관한 함수라고 한다. y를 x에 관한 함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포기합니다. y를 x에 관한 펑션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선생님 꼭 미지수를 하나만 써야 돼요? x, y만 써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내가 빈병을 x라고 하고 보증금을 y라고 했잖아요. 그쵸? 얘를 x, y가 아니고 a, b라고 해도 돼요. a, b라고. 그러면 b는 fa 이렇게 되겠죠. 그쵸? b는 a에 관한 함수다. b는 a에 관한 함수다. 여러분들이 미지수는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지만 교과서에서는 보통 먼저 변하는 수를 x라고 두고요. 여기를 보통 x라고 쓰고, 그리고 x가 변함에 따라 하나씩 정해지는 값을 우리는 y로 쓸 겁니다. 자, 대부분은 y는 fx로 쓸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문자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기요.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함수가 아니에요. y는 x의 약수의 개수라고 해봅시다. 약수라고 해봅시다. 약수. x가 자연수일 때. x가 자연수일 때 y는 x의 약수이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x가 표를 그려봅시다. 표를. x, y. 자, x가 1이면 y는 1. 그쵸? 하나만 정해지긴 해요. 근데 x가 2이면 y는 1, 2 이렇게 해요. x가 뭐 4면 y는 1, 2, 4. 그러면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져요?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져요? 아니죠, 그쵸? y는 x의 약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정해질 수 있어요. 이런 관계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관계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데 약수의 개수라고 하면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그쵸?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만 정해지네요. 이런 관계는 또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정의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함수는 뭐다?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씩,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y는 x에 관한 함수라고 하고 y를 fx로 쓴다고 했어요. 왜? y는 x의 약수이면 얘는 함수가 안 되고 y는 x의 약수의 개수면 함수가 되는지 꼭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